여러분, 투수의 분업화가 당연해진 현대 야구에서 가장 외롭게 마운드를 지켰던 영웅을 아시나요? 오늘날 선발 투수들은 철저한 투구 관리 속에 일찍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죠. 타선을 정교하게 도려내는 모습이 마치 치과의사 같다고 해서 그는 독이라 불렸습니다. 통산 67번의 완투와 20번의 완봉승, 현대야구에서 감히 도달하기 힘든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2000년 그는 10.64라는 최악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2001년 초 1군 주전 투수였던 그는 가장 낮은 싱글 A 단계까지 수직 강등당하는 굴욕을 맛봅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악몽이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회고할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때 아내 브랜디가 건넨 한 권의 스포츠 심리학 책이 그의 야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경기 결과를 통제하려는 압박을 버리고 지금 던지는 단 하나의 공에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장착하며 그는 마운드 위의 차가운 터미네이터로 거듭났죠. 정신적 치유와 함께 육체적인 투구 메커니즘도 바닥부터 다시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만난 벨퀸 코치는 기존의 높은 팔 각도를 버리도록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팔을 3쿼터로 낮추면서 타자들은 그의 공이 나오는 릴리스 포인트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그는 우타자 몸쪽으로 찌르는 싱커와 바깥쪽 커터라는 완벽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02년 19승을 거두며 그는 메이저리그 무대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압도적인 구위로 헛스윙을 유도하기보다 땅볼을 유도해 투구수를 절약하는 피칭을 선보였죠. 이러한 효율적인 투구 덕분에 그는 9회까지 지치지 않고 완투를 해내는 체력을 과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 양쪽 모두에서 사이 영상을 수상한 역대 단 6명 중 1명이 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지독한 훈련이었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구장에 나와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적 후에도 그는 젊은 투수들에게 비디오 분석과 훈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든든한 멘토였습니다. 함께 뛰었던 수많은 동료들은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헌신적인 태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비로 스카이박스를 구매해 매년 난치병 아동과 가족들을 초대하는 독스박스를 운영했습니다. 계약서에 아예 매년 10만 달러 기부를 명시할 정도로 그는 소외 계층을 향한 나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우승 반지가 없었던 그는 2010년 필라델피아로 전격 이적합니다. 2010년 이적 첫 해에 그는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2번의 엄청난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2010년 5월 29일 그는 플로리다 마린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20번째 퍼펙트 게임을 달성합니다. 9이닝 동안 무피안타, 무사사구, 11탈삼진, 그야말로 완벽한 예술 작품 같은 피칭이었습니다. 대기록 뒤에는 결정적인 타구를 백핸드로 처리해준 3루수 카스트로 등 동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할러데이는 이를 기념해 감독, 동료, 심지어 배트보이까지 60명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시계에는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그의 깊은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퍼펙트 게임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그해 10월 생애 첫 포스트 시즌 무대에 올랐습니다. 압박감이 극에 달하는 그 무대에서 그는 역대 2번째 포스트 시즌 노히트 노런을 달성해버립니다. 볼넷 하나를 빼면 완벽했습니다. 한 해의 퍼펙트 게임과 포스트 시즌 노히트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성공을 도운 포수 카를로스 루이스의 라커에 남몰래 사이 영상 레플리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환의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완투는 그의 등과 어깨를 병들게 했죠. 2012년부터 만성적인 등 통증에 시달리면서 강철 같던 그의 구위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3년 시즌 끝으로 그는 정들었던 마운드에서 쓸쓸히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훈련과 야구에만 매달렸던 그에게 부상으로 인한 조기 은퇴는 깊은 공허함과 우울증을 가져왔습니다. 육체적 통증을 잊기 위해 시작된 진통제 복용은 점차 불면증과 약물 의존이라는 덫으로 변해갔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2013년과 2015년 비밀리에 재활센터에 입소하며 약물과 고독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비행기 조종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7일 플로리다 멕시코만 해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고 후 NTSB의 조사 보고서는 세상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혈액에서 고농도의 암페타민과 모르핀, 항우울제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극도의 통증과 우울증의 결과였습니다. 일부는 그를 무모한 비행을 한 약물 중독자로 매도하며 대중의 엇갈린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뼛속까지 마모되도록 팀에 헌신했던 에이스의 씁쓸한 이면이었습니다. 비록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위대한 기록 턴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그의 명예의 전당 동판에는 특정 팀의 로고가 없습니다.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두 팀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느 한 팀만의 선수가 아닌 메이저리그 전체의 선수입니다. 아내의 이 결정은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결국 그가 입었던 두 개의 등번호 모두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며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동료들은 그를 끝없는 열정과 헌신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160km의 강속구가 없어도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완벽한 제구력 하나로 리그를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불펜을 보지 않고 스스로 경기를 매조지었던 진정한 에이스였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관점에서도 그의 통산 WAR은 무려 65.4로 시대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그의 고통은 현대야구의 투수 혹사에 대한 강렬한 경각심과 반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야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브레이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섰기 때문이죠. 포스트 시즌 노히트 15주년이었던 2025년 10월 6일 아들 브레이든은 필라델피아 마운드에서 뜻깊은 시구를 했습니다. 그날 공을 받아준 사람은 15년 전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했던 포수 카를로스 루이스였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묵직한 기립박수는 그의 유산이 여전히 팬들 가슴에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대야구의 마지막 완투형 에이스, 후배들의 영원한 멘토, 이것이 야구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1이닝 1구의 승패가 갈리는 차가운 현대야구. 우리는 왜 이토록 로이 할러데이를 그리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마운드를 책임지려 했던 그의 땀방울이 가진 가치 때문입니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우울증과 통증에 시달리던 나약하고 불완전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과 노력의 대가는 결국 부서진 육체라는 잔혹한 굴절된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동안 터부시되었던 프로 운동선수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의 비난과 달리 그가 겪은 약물 문제는 쾌락이 아닌 통증과 불면을 이기기 위한 슬픈 발버둥이었습니다. 스스로 멘탈을 통제하려 노력했던 그조차도 신체적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한계였죠. 16년 동안 네모난 마운드에 갇혀있던 그가 비행 조종관을 잡았던 건 진정한 자유를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극적인 사고 이후 가족들과 야구계는 슬픔을 넘어 그의 이름을 딴 치유와 연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세밀한 투구 메커니즘과 비디오 분석 기법은 지금도 수많은 후배들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기록을 달성하고도 본인이 아닌 포수와 3루수의 헌신에 공을 돌렸던 따뜻한 성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남긴 60개의 명품 시계는 매 초마다 동료들을 향한 그의 진심을 아직도 째깍이며 알리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현대 야구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적 낭만이자 투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만든 퍼펙트 게임은 스스로의 신체와 정신을 극한까지 통제해낸 인간 승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밟은 가을 무대,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노히트라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비록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는 없지만 누구도 그가 이 시대 최고의 투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정 구단의 상징을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를 품은 그의 넓은 마음은 명예의 전당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죽기를 각오했던 완투의 로망, 우리는 그를 영원한 도구로 부를 것입니다. 그가 남긴 땀과 헌신, 아픔과 치유의 메시지가 있는 한 그의 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에이스이자 상처받은 인간이었던 로이 할러데이. 당신의 피칭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할러데이는 어떤 선수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선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